sorry that I've put you on the back burner. Other matters have occupied my 밥먹자국밥의 대한민국 1호 국물조리사 정영준 대표님과 이제 큰 도움을 주시고 계신 따님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자기소개 이제 대표님부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국물조리사래요. 국물조리사 말이 좀 낯설죠. 근데 일본은 니가다라고 그게 국물조리사라는 게 있어요, 직업이. 예. 근데 걔들은 국물에다 건더기를 적셔 먹죠, 주로. 근데 우리는 국물을 마시잖아요. 들키는 민족인데도 우리는 육수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그쪽 분야를 좀 연구해서 제2의 비즈니스 모델로 우리나라 육수 시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따님분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1호 국물조리사이신 아버지를 도와서 같이 과천에서 밥먹자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딸 정홍주입니다. 소개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따님분이 이제 대표님이 아버님을 이렇게 도와주시게 된 건지 그런 소개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거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이제 방학 때 그냥 아버지 도와드리려고 이제 시작했다가 어느새 제가 같이 하고 있게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아버지 육수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요리라고는 라면 끓이는 거랑 계란 후라이밖에 할 줄 모르는데 그런 제가 어머님들 상대로 이제 밀키트를 판매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이제 아버지 육수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다 요리할 수 있어서 제가 그 육수로 이제 밀키트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사업을 보고 이게 매료가 되셨나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막 매료가 되진 않았었고 근데 이제 외식업이고 그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대신에 오래 지속되는 산업이고 누구나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 조직 생활이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 창의력이 좋고 상상력이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 쪽 문창과로 이렇게 진로를 택하게 됐는데 조직 생활하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것 같았어요. 가능했으면 해서 이걸 하게 돼서 저는 괜찮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아예 다른 분야인데 따님처럼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공장을 운영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면 뭔가 좀 가서 자영업들 세상을 배울 수 있을 거다. 그 기대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낙하산 인사로 본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대리점도 관리해보고 총판도 관리해보면서 식당 쪽에 영업을 따라다녔죠.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알게 됐고 우리나라가 전부 식당들이 좀 획일화된 음식이다라는 것도 받았고 굉장히 자극적인 것이 특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현실을 보고 나서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외식업은 조리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쪽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믿음은 있었어요. 상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특정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왔다. 그 해당 분야의 사람은 사실은 혁신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달인들은 나와도 그래서 내가 좀 난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반도체라는 말하고 스마트한 요리하고 매칭이 되잖아요. 앞으로는 귀찮아서 쉽게 요리하는 거를 하나의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리고 산업이 고도화되면 인건비가 올라가요. 가장 그게 자영업에 직격탄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많이 정말 알고 한 것처럼 되는데 반도체 산업을 알면 그쪽에 약간 미래가 내다 보이는 면은 있어요. 항상 제가 갖고 있는 게 디지털적으로 생각하고 시스템적으로 행동하자. 모든 것을 디지털로 보면 지금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의 융합 산업이 충분히 반도체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서로 아예
상반되는 반도체와 어떤 이제 국물 요리에 대한 거 매칭을 시키셨던 거는 이제 그렇죠. 매장 소개와 제품들, 메뉴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매장인 밥 먹자 국밥집은 난 거의 국내 최초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국밥 밀키트로는 아마 처음이었을 매장이었을 거예요. 저희가 진짜 코로나 이전에 밀키트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하던 시절에 시작했던 사업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밀키트를 만듦에 있어서도 이제 아버지가 만드신 그 고농축 액상 육수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메뉴를 만들고 있고요. 이제 대표 메뉴로는 이제 사골 육수는 순댓국이 저희 대표 메뉴고, 해물 육수로는 이제 부대찌개가 저희 대표 메뉴예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좀 편하게 보관했다가 드실 수 있게 간편식으로 뭐 육개장이나 갈비탕, 흑돼지국밥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님인 네. 대표님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맡고 계시고 제가 아까 들기로 홍보나 마케팅들을 담당해 주시고 계신데 네.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사실 저는 이렇게 그런 쪽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어서 되게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뭐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교육 사업 그런 데서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다 어렵더라고요. 쉬운 게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하는 게 저희는 이제 과천 카페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공구를 진행하는데 이제 그쪽에서 많이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이제 카카오 채널로 연결해서 그쪽으로도 또 소통을 하고 있고, 대체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온라인 판매 쪽으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하고 있어요. SNS도 하시나요? SNS는 제가 많이 시도는 해봤지만 아직 그때 당시에는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꾸준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제 대표님이 이런 운영하시는 철학도 이제 말씀 주셨고 근데 국물에 집중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음식을 먹으러 가보니까 대부분 국물을 먹고 맛을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MSG에 대해서 거부감이 또 심한 나라도 사실은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치우친 것보다는 중용이 좋은 것처럼 그런 부분도 좀 왜곡돼 있다. 근데 그런 이유들이 뭘까 봤더니 결국은 이제 우리 옛날 어머님들은 육수를 아무리 농사일이 바빠도 육수를 내서 멸치에다 다시마 황태 대가리 정도 넣고 이렇게 육수를 내서 요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이 질리지가 않았죠.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빨리빨리 또 보관도 편하고 또 가격 요즘에도 가성비가 좀 심하잖아요. 가심비라는 말도 나왔다 속 들어가고 가성비 쪽 이런 것도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게 분말 제품들이 많이 선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당들은 주로 그런 것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저는 주부들이 이제 언젠가는 라이프 스타일도 좀 바뀔 것이다. 그래서 엄마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육수를 내서 보관해놓으면 얼마 안 가서 다 변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이 있다 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변하지 않게 잘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액상을 갖다 간접을 가졌죠. 액상은 좀 불편하잖아요. 보관하기도 편하고 물류비도 많이 들고. 근데 그거를 제가 반도체 고집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고농축화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2008년도에 고농축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육수를 만든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왜 그런 걸 하냐고 누가 사주냐고 식당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육수 내요 이렇게 다들. 근데 사골 육수 같은 거는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해물 육수도 뭐 1, 20분 내는 것보다 내야죠. 제대로 하려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예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걸림돌이겠다. 그리고 가정식을 또 자꾸 집밥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런 액상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액상은 육즙이 살아있잖아요. 세포 속에 들어있는 수분이 결국 육즙이니까요. 근데 고기 먹을 때는 육즙을 따지는데 과연 부인말은 또 부인말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지만 또 어느 일정의 고객들은 이런 액상 육수를 선호할 것이다.
옛날 친정 엄마들이 해줬던 그 음식대로 먹고 싶어서 집밥은 액상육수를 해야 집밥이네.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이 액상형 이제 이 국물 육수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밀키트를 생각하셨나요? 아니죠. 진짜 그거는 아니었고 사실은 이제 애들 엄마가 세종시로 내려가는 계기가 됐죠. 여기 과천 정부청사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밥을 해먹고 사는 일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고민되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 사실은 세종시로 내려가려고 많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대학을 둘 다 다니고 있어서 내려갈 수가 없어서 밥은 내가 좀 해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걸 해서 이제 마치 내가 만든 육수가 있는데 그 생각을 다 미처 못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좀씩 해보면서 알게 됐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15년도 5월 1일 날 전격 내가 간판을 달았죠. 몇 월 조그맣게. 며칠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그럼요. 네, 밀키트 사업은 나중에 제가 20년도에 우리나라 브랜딩의 데모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저도 그 전에 몰랐거든요. 그분을. 근데 유통 포럼에서 그분한테 기자가 물었나 봐요. 왜 하필 육수냐? 그랬더니 밀키트 하려고 하는 거죠. 밀키트를 해서 수익을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기자가 육수가 뭔데요? 라고 하니까 육수가 대단한 대기업의 브랜드 이름을 따가지고 천연 뭐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진짜 한 방 먹은 것처럼 내가 만드는 육수가 이런 거였구나 알게 됐고, 제 육수의 특징은 맛내기하고 간 맞추기를 끝내놨어요. 구체적으로 염도나 이게 다 있는데 어쨌든 또 가정식은 식당보다는 약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간도 맞추기 힘든 공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탁 넣으면 되게끔 또 맛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리 못한다는 거 보면 인스타나 뭐 블로그나 다 있어요. 유튜브나 보고 따라서 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이 어려운 것은 재료를 사는, 그 다음에 조금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기가 어렵죠. 뭐 새우젓을 얼마나 갖고 있을 건가요? 그죠? 마늘도 마찬가지고 이런 등등의 조금씩 들어가는 재료들을 가지고 있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쓰는 요리책들 보면 그거 보러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서 요리 맛 안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솔루션을 줘야 되겠다. 그게 아까 질문에 좀 겹치는 답인데, 옛날 세리닷컴이라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 사회와 소통하는 채널이 있었어요. 커뮤니티가. 거기에 보니까 앞으로 소비자들은 서비스하고 솔루션을 소비하고 산대요. 서비스와 솔루션 중심의 소비 시대가 온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육수를 감히 솔루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동안은 막 레시피를 내가 서비스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래야 매출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생각에 젖어 있어서 막 유명한 셰프하고도 컨택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정집에 엄마들한테 육수를 딱 주니까 그냥 쓰더라고요. 야, 내 제품은 B2C에 최적화되어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됐고, 또 우리가 집에서 해 먹으면서 알게 됐고, 그래서 밀키트 쪽은 육수가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밀키트 시대는 육수가 분말 제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니까 그래? 그러면 나는 B2C 제품이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그거를, 여기도 딸도 이제 여기 과천에 보면은 빵집도 있고요, 유명한 빵집이 있고 두 군데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알바를 해서 본인이, 요즘 대학생들 많이 알바 하잖아요. 그래서 번 돈으로 본인이 본격 창업을 한 거예요. 자기 돈으로. 네, 진짜로. 그래서 얘가 나는 육수를 파니까 그러면 와서 보세요. 메뉴를 보면 숫자에 놀래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보고 놀래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앞으로 식당들이, 어려운 식당들이 인건비도 비싸고 물가도 식재료도 비싼데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저 같은 이런 육수가 아닐까, 감히 그런 조언을 해봅니다. 저는 사업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전부 다 힘들었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 매장을 이제 고객들에게 알리는 일이 가장 어려웠어요. 요즘에는 또 이제 바이럴 마케팅도 너무 많고 정보도 넘쳐 흐르고, 근데
또 제가 MBTI가 I라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는 걸 맞아요. 잘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그냥 저는 그러면 가장 좀 저답게 진실되게 고객들이랑 소통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임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장사는 가족들이랑 해도 싸운다고 하잖아요. 아버님과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싸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기 방송 라디오를 우리는 많이 듣거든요. 좋은 점이 그건데 보니까 그랬구나. 그러니까 맞아요. 7시 방송 진행자가 있더라고요. 김연아 남편이라고 그러더니 유명한 사람. 이름은 모르겠는데. 근데 그랬구나 코너가 있어요. 근데 참 그랬구나. 그 말 한마디 톤에 굉장히 위로받는 느낌. 우리가 이걸 잘 못하는구나. 나이 번 세대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많이 배우게 되죠. 이게 경영 아닌가요? 맞습니다. 소통 잘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네, 지금은 이제 불편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얘가 자기 하고 싶은 공부하고 또 애들 엄마가 직장생활 하고 정년 퇴직 가서 이제 와서 도와주고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현장에 와 보니까 재미가 있다는 거. 손님하고 장사가 그냥 거래만이 아니라는 거. 제 딸 같은 경우는 거래 관계로 손님을 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진심이 어떤 건지 알아요? 청년상인이기 코너 중에 하나가 책 소개 추후에 읽어보고 싶은 책 이렇게 한 권씩 소개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진짜 제 인생 책이 있어요. 근데 딸한테도 아직 권해주지 못했네요. 요즘 책값이 많이 올랐죠. 근데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싸다고 생각해요. 저도 책 읽는 상인도 모임을 하고 싶었고 근데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다들 얼마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제 인생 책은 뭐냐면 옛날에 IBM에 동아시아 아마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전략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구본영 씨라고 변화경영 전문가죠. 2005년도에 읽었어요. 그 책을요. 애들한테 꼭 권해주고 싶은데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직장인은 죽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그분이 첫 줄이 시작되는 게 뭐냐면 누구나 혼자일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구나 혼자인 때를 겪어야 한다. 이렇게 시작해요. 직장생활 한 사람은 그 첫 줄이 반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직이 안정돼 있다. 취직하는 게 가장 안정된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을 이끌었어요. 퇴직 전에 3개월 동안 저 해남에 내려가서 그 책을 써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출간하고 계속 작가로 살았어요. 제가 그런 책들을 다 봤거든요. 근데 저도 그 책에서 굉장히 언젠가 내가 혼자인 때를 겪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넥타이를 푸는 나이잖아요. 나이가 되면 퇴직하면. 근데 우리 아들이나 딸은 넥타이를 메고 지금 직장을 나가야 되는 건데 오버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나가고 가업을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연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자영업하는 사람이랑 한번 권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자영업하는 분은 내가 접어든 길이 자꾸 조직에 대한 동경? 지금이라도 취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그 책을 읽어보면 아주 정말 리얼해요. 굉장히 책을 잘 써놨어요. 지금도 통한다고 봐요. 그 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책을 한번 일독을 해보면 굉장히 이 힘든 시기에 마음을 다잡고 사업을 해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청년 창업들한테는. 그럼 따님분의 추천 책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의 추천 책은 황인선 교수님의 마케팅으로 경영하라 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전통적인 의식주 산업이 이제 첨단 산업이나 AI 이런 산업보다 앞으로 더 안정적인 미래의 산업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인문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또 제 과가 특성상 간다고 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거기 나와서 뭐 하는데? 라는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요즘 문과니까. 네, 그래서 막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연봉의 차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구절이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많이 위로가 됐던 그래서 인문학이 결국에는 살아남는 건 인문학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구절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었고요. 앞으로 읽고 싶은 책은 나만의 콘텐츠 만드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콘텐츠를
거에 관심이 좀 많이 있고 좀 저만의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제 그런 삶의 이력 같은 거를 쌓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책들을 좀 같이 공부해 보면서 앞으로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육수를 통해서 요즘 많이 어렵다는데 좋은 사장님들이 그리고 앞으로 집밥으로 많이 변할 거예요. 자극적인 음식을 좀 이제 내려가는 시대가 될 거라고. 그래서 그런 식당들에게 물건도 공급하고 그런 일을 꾸준히 해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팬더 고객들을 뭐 대량을 판매하겠다, 뭐 많이 팔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컨셉에 맞는 그런 식당들을 돕고 같이 가는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저도 아버지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과천에서 꾸준히 이제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만들면서 과천 시민분들과 같이 성장해가는, 그래서 이제 대전의 성심당 같은 그런 매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 좀 바람이 있으면 저희 카피가 밥상을 차리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잖아요. 저는 그래서 주부님들이 밥상 차리는 일로부터 좀 해방돼서 그 시간에 조금 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 그런 행복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밥상 차리는 거는 밥 먹자한테 맡기시고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인터뷰 감사하고요. 이렇게 작은 가게까지 찾아서 사연도 전해주고, 아마 오늘 우리 딸이 가장 큰 용기를 또 보람을 갖지 않았을까. 정말 멋진 유튜버를 만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과찬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아, 아빠가 이렇게 한 나만 잔 해버리네. 다시 해야 돼요? 아닙니다. 네?